자, 이번 시간 보칙하고 벌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칙하고 벌칙은 한국 감정평가사 협회 협회 이제 설립하고 성격에 대해서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제 한국 감정평가사 협회와 관련해서 설립 절차가 나있는데 설립과 관련해서 일단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발기인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기인이 이제 될 수 있는 자격이 감정평가업자하고 소속 감정평가사.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업자하고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가 일단 발견이 이제 돼야 되고 발견과 관련해서 이제 숫자는 30인 이상, 30인 이상이 발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창립총회에서 각각 이제 정관과 관련해 가지고 해칙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창립총회와 관련해서는 창립총회 이제 개최했을 때 감정평가업자 등의 감정평가업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300인 이상의 창립총회에 가까이 이제 출석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 등과 관련해서 과반수의 설립과 관련해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발견과 관련해서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창립총회에서 이제 출석하는 이제 인원수, 그다음에 뭐 해칙 등과 관련해서 이제 동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의는 출석한 감정평가업자 등의 이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해칙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설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가 떨어져야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립 등기가 돼야 협회로서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제 인가는 이제 먼저 받는다. 그다음에 이제 협회 이제 업무 중에서 공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제 사업은 일단 뭐 회원과 관련해서 회원의 이제 회원 간의 이제 상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 공제 사업이고, 특히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보정 설정과 관련해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여기 이제 가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협회 이제 공제 사업에 감정평가업자가 가입을 한 경우 이때 이제 공제와 관련해서 공제의 이제 출자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출자는 감정평가업자 이제 출자하는데, 자, 이때는 출자는 정액제가 아니고 받은 수수료에 감정평가업자가 받은 수수료에 1% 해당 금액을 공제사업에 출자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출자 관련해서 일단 뭐 정액제가 아니고 감정평가 관련해서 이제 수수료 받게 되면 그 수수료에 100분의 1 이상 되어 있는데 1% 해당 금액을 공제사업에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봐주시고, 그 다음에 협회 가입과 관련해서 가입 의무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가입 의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업자, 그 다음 소속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업자하고 소속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는 가입 자체가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준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사는
자격 취득하고 자기가 이제 취득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자체가 임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업자로 활동하거나 소속 감정평가업자로 활동하면 가입 자체가 의무사항이고 그냥 자격만 취득해 있으면 가입 자체는 임의사항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협회와 관련해서 교육, 연수와 관련된 업무. 협회는 일단 회원 또는 등록을 하는 감정평가사 그리고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연수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이제 지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사 협회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이제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청문 절차는 취소와 관련된 처분을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취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여기에 청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 법에서도 청문과 관련해서 청문 실시 대상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 자격 취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 인가 취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하기 전에 청문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처분이 아닌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 등은 여기에 청문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된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위탁을 하는 게 가능하고, 여기 이제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협회에다가 반드시 업무를 이제 위탁해야 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 등록하고 등록갱신. 자, 원래 이제 감정평가사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등록하고 등록에 갱신과 관련된 업무는 협회에게만 위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소속 감정평가사. 그리고 사무직원과 관련해서 고용 또는 고용 종료가 되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와 관련해서도 협회 신고 업무와 관련해서도 협회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두 가지 업무는 협회에만 업무를 이제 위탁하는 거고 한국감정원이나 한국사립인력공단이 위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협회에 이제 위탁하는 업무 그 부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벌칙과 관련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정한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고 갱신과 관련해서 구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갱신 등록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 설립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이 거부가 되거나 또는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한 사람, 그리고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이렇게 되는데, 성실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형벌과 관련해서는 과실에 의해 가지고 위반할 때는 형벌이 부과가 안 됩니다. 이때는 이제 고의로 잘못 평가를 한 경우, 자, 이때가 형벌 적용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대가를 받거나 또 감정평가
수주 대가로 건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같은 경우가 3년 이하의 징역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그래서 뭐 형벌은 일단 3년 이하의 징역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서는 그게 이제 명의 대여 금지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명의 대여 금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록증이나 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형벌도 부과되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도 해당되지만 검전이 이제 해당되는 이제 검전 각각 대여 등과 관련해서 대가 등이 있다. 그럼 이때는 그 금액과 관련해 가지고 추징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하는 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이제 추징이 되지 추징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추징은 이제 몰수 등이 되지 않으면 해당되는 가액을 추징한다 이렇게 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서는 명의 대여 금지 관련해서 위반하게 되면 몰수하고 추징, 몰수가 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는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해서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외에도 몰수가 되지 않으면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 법률 끝까지 봐두시고, 자, 그 다음 국유재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은 네 문제가 이제 출시가 되고,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구별하는 것 두 가지에 그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제 용어정이 나와 있고, 첫 번째 이제 국유재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이나 법령 규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고, 이와 같은 이제 국유재산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과 관련해서는 다시 목적에 따라 네 가지로 공용재산, 주로 공공목적이 이제 사용된 재산, 청사 건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공용재산,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이 되어 있는데 공공용 재산은 도로나 하천, 국어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용 재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기업용 재산은 정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때 이제 기업용 재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 재산이 되어 있는데 보존 재산은 주로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제 각종 유물이라든지 또는 사적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보존용 재산입니다. 자, 그래서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두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부채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부채납은 국가외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외자면 일반 사인, 일반 사인이 국가외자가 해당되는 이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게 이전을 했다. 국가에게 이제 이전해서 국가가 이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취득하는 그와 같은 재산을 기부채납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무상으로 국가에게 이제 이전이 되고 국가에 이제 취득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가 기부채납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국유재산법상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상의 이제 관리는 취득하는 행위하고 운용 그리고 유지, 보존과 관련된 그 같은 행위가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처분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처분은 매각이나 교환, 양형, 그리고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외자에게 이전이 되는 게 처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유재산의 이제 소유권과 관련해서 국가외자에게 이전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행위가 처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 이제 처분의 이제 행위의 뭐 구체적인 예에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인데 양여와 관련해서는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외자에게 각각 이전시키는 그와 같은 이제 행위를 일반적으로 이제 양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이제 일반 재산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하는데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국가외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양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이제 양여라고 할 때는 일단 대상이 일반 재산에 한해서 한다. 자, 그다음 뭐 관리 전환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제라는 국유재산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 회계 기준이 이제 바뀌는 것. 그래서 일반 회계로 해서 관리를 하던 걸 다른 이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특별 회계로 해서 바뀌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 관리 전환이다. 그리고 특별 회계,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특별 회계 상호간에 국유재산 관리권을 이제 넘기는 것, 이와 같은 게 관리 전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부 출자 기업체 개념인데 법에서 일단 30개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30개 기관이 각각 정부 출자 기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 출자 기업체는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 나와 있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용 허가하고 대부 계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국유 재산과 관련해서 국가외자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용 허가하고 대부 계약 두 가지입니다. 사용 허가와 관련해서는 대상이 국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행정재산을 국가외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게 사용 허가고, 그 다음 이제 대부계약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 국가외자가 일정 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되는 그와 같은 이제 계약이 대부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계약하고 대부계약은 대상이 이제 다르다.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 아홉 번째는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행정재산이나 일반 재산을 사용 수익하려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행정재산이나 일반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이때 그에 대한 이제 제재로 검전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하는 검전 제재가 변상금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단 점유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이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와 같은 이제 금액을 변상금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총괄청 등과 관련해서 나와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총괄청이 나오고, 자,
두 번째가 중앙관세장.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그와 같은 이제 행정기관이고,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총괄청 기놓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을 의미를 하고, 그다음 이제 중앙관서의 장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관서장은 행정기관, 각부 이제 행정기관의 장관을 의미합니다. 뭐 국토교통 장관이나 고용노동 장관, 이와 같은 이제 중앙관서의 장하고, 그다음 이제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 관리 처분에 대해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도 여기에 중앙관서의 장 등 여기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어 정의 그 부분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대한 기본 원칙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법에서 이제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나왔는데 5가지를 한 번씩 봐주시고,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단 뭐 기존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국유재산의 이제 범위하고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국유재산의 이제 범위. 자, 일단 법률에서 국유재산의 이제 범위와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하고 종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하고 종물이 국가 소유면 국유재산에 해당이 되고, 그 밖에 뭐 선박, 부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이제 시설이 국가 소유에 해당이 되면 일단 국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국유재산의 이제 범위와 관련해서 법률하고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국유재산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첫 번째 이제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국유재산 중에서 이제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것이냐, 또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는 총괄청이 중앙관세장, 즉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장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행정재산은 다시 네 가지로 공용재산하고 공공용 재산하고 기업용 재산하고 보존용 재산,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공용 재산 보시면 국가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해서 사용되는 그와 같은 이제 재산이 여기 이제 공용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용도가 사무용 또는 사업용 아니면 공무원과 관련해서 주거용으로 이제 사용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원래 이제 5년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5년간 국가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같은 경우에도 공용재산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공공용 재산입니다. 공공용 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공용이라는 건 주로 도로 용도라든지 또는 뭐 제방이라든지 하천
이런 용도로 사용할 때, 자, 이걸 공공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와 관련해서 국가가 직접 사용한다. 이거는 국가 소유면서 국가가 직접 사용한다. 그럼 이때 이제 공공용 재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공용 재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까지 사용하기로 결정된 그와 같은 이제 재산도 공공용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용 재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업은 정부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법에 정하고 있는 30개 정부 기업이 있는데 그 정부 기업이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이나 그 밖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그와 같은 재산이 기업용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체국과 관련해서 우체국 건물이 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우체국 우정사업과 관련해서 설치가 된 거죠. 이와 같은 경우 해당된 재산은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중에서 여기 기업용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용 재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 등에 의해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문화재라든지 사적지 이와 같은 게 보존용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행정용 재산, 행정재산이 이때 네 가지 범위 잘 알으시고 여기 나 있는 공용 재산이나 공공용 재산이나 기업용 재산이나 보존용 재산 여기 해당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이제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을 일반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재산 외 모든 국유 재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네 가지 이제 해당되지 않는 국유 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해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의 이제 보호하고 취득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이제 보호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일 이제 특이한 건 민법상에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이 가능하냐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사용 수익이 금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국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절차하고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좀 전에 봤던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리고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이와 같은 행정재산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민법에 의한 시효 취득은 못하도록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과 관련해서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245조에서 점유에 의한 취득 시효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의 이제 금지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반 재산과 관련해서는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시효 취득이 금지가 된다. 그런 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시설물에 축조, 즉 설치하는 것 이게 이제 금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구조물 그 밖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 여기 이제 국유재산 주로 이제 토지가 되겠죠. 국유재산이 토지에 연구시설물인 건물이나 또 교량, 즉 다리나 그 밖의 구조물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 예외와 관련해서는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연구시설물 축조를 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등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원상 회복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상 회복 비용과 관련해서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이행 보증을 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국가외자를 하더라도 국유재산의 연구시설, 즉 건축물 등을 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일단 연구시설물을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첫 번째가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한다. 기부를 이제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가에게 이제 기부 체납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축조를 할 때는 가능하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매각대금을 나눠내고 있는 일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반 재산 매각을 하는데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2분의 1 이상을 납부를 했다. 이때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 토지라 하더라도 연구시설, 건축물이나 이제 교량 축조하기 바란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직원의 행위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무에 이제 종사하는 직원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이제 국유재산을 직원이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을 하거나 또는 자기 소유 재산하고 교환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금지를 시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예외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라는 건 국유재산하고 자기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기 소유하고 있는 재산하고 각각 교환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외와 관련해서는 일단 총괄청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또는 소속되어 있는 중앙관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취득을 하거나 교환하는 것 이게 이제 가능하다. 자, 그래서 총괄청뿐만 아니고 중앙관서장의 허가 두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장 허가 등이 있으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걸 위반해서 만약 이제 취득이나 또는 교환을 했다. 그럼 이거는 사법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관련해서 행위를 했다, 아니면 교환과 관련해서 행위했다. 이거는 법률상으로 무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불법 시설물의 이제 철거와 발전단인데 허가나 또는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또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 대집행위에 의해서 철거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무단 점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체결하지 않고 사용 수익 등을 한 경우 이때는 그에 대한 지재로 금액을 이제 부과를 하고 이때 이제 그 금액을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그 변상금은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과 관련해서 원래 적용되는 대부료와 관련해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변상금은 유효율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기한이 이제 연장해서 나있는데 변상금 재해나 도난에 의해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부할 수 없는 것 같은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수와 관련해서 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국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그와 같은 이제 행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외관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믿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등기사항 증명서나 공부상에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했다. 뭐 이런 경우는 변상금 징수가 이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대체했던 뭐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해준 경우, 그와 같은 경우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분할 납부가 나 있는데 변상금 100만원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이자를 붙이는 조건에 서 3년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 규정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상금 징수를 할 때는 뭐 사용료 등과 관련해서는 사용료나 대부료 각각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상금 연체가 되게 되면 연체로 이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연체료 징수가 나 있는데 연체료 징수는 국유재산의 이제 사용료, 그리고 뭐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그리고 대부료, 매각대금, 뭐 교환자금, 변상금 뭐 이런 분에 대해 가지고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와 같은 금액이 이제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료가 이제 징수가 되고, 이때 이제 연체료와 관련해서 부과할 때 연체 기간은 납기일로부터 이제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체료 징수했던 기간 최대 이제 60개월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